페이지는 21페이지 띄워주세요. 21페이지. 자, 21페이지에 10번 할 차례죠. 10번 안 했지 그때. 10번 할 차례죠. 자, 10번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풀어봐봐. 10번 문제. 엄청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에 문제 10번. 일종의 합산함수에 있어서의 방정식 그런 거거든요. 풀었어요? 왜? 뭐가 헷갈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오직 하나의 시그널인데 이 시그널은 어떤 문자 기준이냐? x 기준이다 항상. 시한한 문자하고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x 값이 하나가 있도록 하는 범위고요. 근데 이거 일단 삼각 방식이니까 종류를 통일해야겠죠. 종류 통일해야 되니까 치환하려고 얘를 1-2 sin 제곱x를 보자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되겠죠. 여기서 sin x를 t로 치환하게 되는데 그럼 봐봐요. 자, 이 x 구간에서 sin x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x, 그 다음에 이쪽이 치환할 문자 t, 그리고 0에서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죠. 6분의 5파이일 때 2분의 1이 되고요. 그지?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봐봐요. 자 t 값 기준으로 어떤 값들을 가져야 x 값 기준으로 한 개의 근을 가질까라는 거죠. t 값 기준으로 이렇게 가져야지. 여기만 돼도 구간 오른쪽 끝값도 범위에 포함이 되니까요. 여기만 돼도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빠져야 돼요. 빠져야 되니까 t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근을 가지거나 아니면 이거죠. t 값이 1이거나 이렇게 돼야만 그거에 대응되는 그 x 값이 딱 하나만 존재하겠죠. 알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치환한 문자 2차 방식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치우고 이렇게 했을 때 이 2차 방식에서 왼쪽에 있는 이 2차식을 치환한 문자 기준으로 FT를 합시다. 그러면 한 배씩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배씩 이 x축하고 만난 교점이 관련된 거니까 한 배씩 일단 완전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요. 한 배씩 0이 되는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해 보시면 그때 t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이 값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얘는 해당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음의 값을 가지면 안 되니까. 음의 실수에 대응되는 x 값은 없으니까 여기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양상이었고 이번에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아닐 때, 즉 3배씩 0보다 클 때요.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는 상황입니다. t 기준으로요. 그러면 t 기준으로 서로 다른 식을 가지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t가 1일 때 생각해보시죠. t가 1이라고 하면 t가 1이 만약에 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2a 플러스 1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0이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네. 이렇게 되죠. 이거 정리해서 a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1이 또 근이 될 수 있고요. 이거는 가능하죠. 그지? t가 딱 1일 때가 근이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한 배씩이 0보다 크고요. 근데 소수나 두식을 가진 t 기준으로 소수나 두식을 가지는데 어떤 범위에서 가져야 돼요? 그 실근의 범위가 이 범위 안에서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저 2차 함수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1이면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그려지든지, 그죠?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지. 대칭축이 뭐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외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이 구간에서요 f에다가 0을 대입한 값이랑 그 다음에 f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한 값이 일단 0보다 작고 또는 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도 가능해요. 요 0은 범위에 포함되고 2분의 1은 범위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걸 0이라는 근을 가져도 되니까. 따라서 f0 값이 0인 것도 포함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대입을 하면 f0 값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f의 2분의 1값 대입한 거 요거는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이게 정말 작다. 따라서 3a 플러스 1에 4a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사이 값인데, 자, F0 값이 0이게 하는 값이 뭐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 0이어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이거는 여기 동모가 들어갑니다. 이거 또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답은 이렇게 됩니다.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여기 동모 안 들어가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11번. 문제 11번도 푸는데 항상 이런 거 잡으세요. 그 둘레의 길이가 1인치, 넓이가 1인치, 뭐 이런 것들. 그 조건 주어진 걸 잘 보시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넓이가 1인 정円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서 라지 n이라고 하면 극한 한번 보여보라고. 그 식에 대한 극한 보여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정円각형은 항상 그 정円각형에 외접하는 원을 기준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괜찮아요. 나아졌죠? 같이 봅시다. 같이 한번 봐봐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정행각형이 있으면 항상 그 정행각형에 외접하는 원을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그 정행각형에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심에서부터 꼭지점까지 이루는 거리를 R이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R을 V에 관한 식으로 만들 건데,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뭐냐?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 몇 조각 있는 거죠? N 조각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면적이
이렇게 될 거예요. 2분의 1의 r 제곱에 사인 n분의 2 파이 중심각 하나가 이게 n분의 2 파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1이 돼야 되고요. 이때 r을 구하는 거야. r을 n에 관한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r 제곱이 이렇게 되니까 저쪽으로 다 넘기면 n 사인 n분의 2 파이분의 2가 되겠죠. 근데 이거 물론 이제 안 고쳐도 돼요. 이 백악 공식을 n분의 파이를 안 고쳐도 되는데 나중에 일단 이거 봐봐요. 둘레의 길이에서 한 변이 있잖아요. 이 변이 누구로 표현되냐면 요 반각이 있죠. 반각 n분의 2 파이 n분의 파이에서 r 사인 n분의 파이죠. 요 반쪽이가. 그래서 이 한 변의 길이가 요거의 2배입니다. 요거의 2배가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요거가 n번 곱해진 게 되니까 각이 얘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거 기준으로 얘를 한번 고쳐봅시다. 고쳐보시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둘 싹 해가지고 이렇게 고치겠죠? 고친 다음에 약분 약분하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되겠죠? 루트 씌우면 돼요. 네. 따라서 요 r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루트 씌워서 그럼 분자 분모에 이거 약분되잖아요. 이렇게 약분하고 요 분자 이렇게 나겠죠. 자 이제 극한을 칠하면 되겠네요. 극한 칠하면 리미트 뭐 만들고 갈 때요. n의 극한은 자 항상 이렇게 하세요. 사인이나 타젠트의 극한에서요. 요 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저 복잡한 식이라 하더라도 걔가 0으로 가면 그 짝을 맞춰주면 됩니다. 이 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이게 0으로 가잖아요. 0으로 가면 저 짝만 맞춰주면 돼요. 짝을 맞춰서 이 친구 짝은 n분의 파이 이렇게 맞춰주면 되죠. 그러면 없던 거 나눠줬으니까 다시 이렇게 곱하고요. 그 다음 얘 앞에 원래 있던 거 n 이렇게 하면 바로 계산되죠. 얘가 어디로 갈까요? 얘 1로 가겠죠. 그지? 1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요 약분해서 루트 파이가 되겠네요. 그 다음 분모는 어디로 가요? 분모는 1로 가겠죠. 아까 2 빼먹은 것 같다? 2 이렇게 그렇죠? 여기 2 있었죠? 이 루트 파이입니다. 다 알겠죠? 논술에서는 요거 관련된 게 정의과 관련된 게 참 많이 나중에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넘겨보세요. 오늘 새로운 학생들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수업하다가 PC 많이 할 거예요. 바이러스에 쩔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도 한 지금 4달, 5달쯤 기침하고 있는데 심각한 병줄 알았는데 뭐 온갖 검사는 했는데 괜찮대요. 괜찮은데 안에 코가 삐뚤어져가지고 코가 비뚤어진데 염증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목젖이 늘어져가지고 계속 자극해서 기침한다. 제가 혹시 뭐 공기 중에 바이러스 퍼뜨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여기 가요. 문제 페이지 22페이지요. 문제 1번. 양이 실수로 이루어진 수열 AN에서 AN이란 수열 자체는 수렴을 합니다. AN의 n 제곱을 한 수열. 얘가 2019라는 값으로 수렴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얘는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에 an 마이너스 1. 이 수열에 그러면 극한값은 어떻게 될까? 얘요. 풀어봐봐. 되게 간단하잖아. 몇 점도 이거 이 문제 하나에 30점이나 돼? 엄청 간단한데.
됐어요? 봐봐요. 요거 일단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 나오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금 빨간색 이 수열이 n이 무한대로 가면 2019로 수렴한다는 성질을 활용을 하는 거니까 얘를 bn으로 치환을 합니다. 치환을 하면 결국 여기 있는 이 an이 누구로 바뀔 거냐면 정보가 주어진 bn으로 바꿀 거거든요. 바꿀 거니까 그럼 an은 뭐가 돼요? bn의 n분의 1제곱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이런 상황이 돼요.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무한소로 가게 되잖아요. 무한소로. 이거 분모로 공분수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두 개가 무한소로 가죠.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이게 A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조금 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 거 있죠? 이거 극한가 어떻게 돼요? ln이 되죠. 그지? 예. 이거하고 같은 원리. 그래서 bn도 어쨌든 수렴하는 값이기 때문에 일종의 로그의 상수가 아니라 수렴값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합성하는 수의 극한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요. ln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bn으로 가고요. 따라서 ln 2019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힌트를 여기서 얻어요. 자, 항상 조건하고 그 다음에 문제하고의 관계를 보세요. 봐봐. 이 n이 앞으로 개수로 왔죠. 그지? 개수로 왔다는 얘기는 ln을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뜬금없이 ln을 취했냐? 그게 아니고 이 문제의 변형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마찬가지로 a의 n제곱, a의 n의 n제곱이 bn이라고 치고요. 그랬을 때 요거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이유입니다. 로그를 취했을 때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이때 그 로그를 취한 함수를 수열을 cn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의 극한값은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ln bn의 극한값이고요. 얘는 ln의 함수에서 진수의 극한값이 수렴한다면 진수가 아니라 얘가 ln 2019로 갈 거예요. cn 자체는 ln 2019로 극한값이 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거를 여기다 넣어봐요. 자, 요거를 요 위치 2니까요.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걸 여기 cn이요. cn an 아니고 cn. 그래서 an 자리에 얘를 대입을 해요. 정보가 주어진 cn 이거 요걸로 대입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니? 봐요. 이것도 장맞추기죠. 장맞추기. 자, 봐봐. n이 무한대로 가는데 cn은 일정한 값으로 가요. 이 전체가 그럼 어떻게 가는 상황입니까? 0으로 가는 상황이죠. 알겠지? 그래서 0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로 나눠요. 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짝맞추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가 전체가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는 이 친구를 그대로 나눠주고요. 나눠주고 이게 아니시 n분의 cn 곱하기 n 이렇게 해주겠죠. 나눠주고 곱해주면 됩니다. 짝맞추기에서 얘 1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nn 약분되고요. 그 결국 뭐야? c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이 곧 답입니다. 그래서 ln 2019가 돼요. 알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그 다음 문제. 연대 문제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문제의 답이 다 있는데 답이 다 있는데요. 그래서 왜요? 자, 페이지 21페이지 문제 2번 그림 이와 같이 모든 항의 양수의 수열 An이 있고요. 쌍곡선 기하 안 해도 전혀 상관없어. 이거 쌍곡선에 관한 성질이 1도 안 나옵니다. 1도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정의역 범위가 a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와, 그 다음에 요거와요. y 콜 ln의 1 플러스 x가 고점이 하나라고 해요. 근데 그
교점의 x 성분을 뭐라고 하자? bn 하자. 이랬을 때 그림 이렇습니다. 로그 함수가 이게 0,0을 지나면 증가하는 이런 로그 함수가 있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쌍곡선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랬을 때 만나는 교점 있죠. 교점 여기를 bn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서 쌍곡선에서 y가 0일 때 x가 얼마입니까? 봐봐요. y가 0일 때 x가 얼마죠? a 플러스 1이죠.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입니다. 이 식에다가 y를 0을 대입해보면 돼요. 물론 이제 원래는 뿔마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구역 내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a 플러스 1 양수점만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시문 1 이거 활용해야 되는 성질이에요. 1번 x가 0보다 클 때 실수 x에 대해서 ln 1 플러스 x는 항상 x보다 크다. 이거 증명하라고 문제가 나와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어떻게 증명해요? 이거 어떻게 증명해요? 이거 맨 처음 넘겨가지고 요 함수 있죠? 요 함수 요 함수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이 함수의 치역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큰 구역에서 이거의 치역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미분해가지고 그려보면 돼요. 알았지? 그 다음 어쨌든 여기서는 요거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냥 활용만 하면 됩니다. 활용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반대로 썼네요. 그죠? LNX 그러니까 X가 이렇게 더 크죠. 그 다음 두 번째 제시문 2번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지를 고민할 필요 없이요. 주어진 거는 그냥 그대로 할만 하면 돼요. 문서에서 알았죠? 주어진 거에 대해서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 고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자, 2-1번 이거 문제의 뜻을 이해를 하면 쉽게 접근하시는데 뭘 물어보는지를 못 찾잖아요. 그러면 대체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될 때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될 때 뭘 구하라? AN 플러스 1 보다 BN보다 AN 이런 부등식이 성립학을 뭐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자, 이거 뭘 물어보는 건지 알겠네요. 뭐에 관련된 문제인지 알겠어? 전혀? 그러면 전혀 모르겠으면 얘가 뭘 뜻하는지 문제를 다시 봐. BN이 뭐죠? 교점의 X좌표죠. 교점의 X좌표죠. 교점의 X좌표는 결국 방정식의 답입니다. 알았죠? 방정식의 답이야. 항상 그 생각하라고.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방정식의 답입니다. 어떤 방정식의 답일까요? 어떤 방정식의 답일까요? 로그 함수와 저 쌍곡선 일부 저 쌍곡선의 일부 식이 서로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의 답인 거죠. 그제 그 방정식의 답이 이 사이에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무슨 정리? 사이값. 알았죠? 이게 사이값 정리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거 교점의 x좌표 나오면 이거는 어떤 방정식의 답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어떤 방정식의 답이냐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만약에 이 L이라는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그 다음 저기 함수를 이 2차 곡선은 함수로 쪼개서 일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맞죠?
얘를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y제곱은 a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y는 꿀마루트 들어가겠죠. 2차 곡선 자체는 함수가 아니에요. 아닌데 이렇게 위쪽 아래쪽을 쪼개줍니다. 자, 얘는 2차 곡선 중에서 위쪽, 그 다음에 얘는 아래쪽, 마이너스 루트에 있는 그 아래쪽 이렇게 쪼개주면 각각 함수가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요 위에 있는 얘를 g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b는 어떤 방정식이 다른가? fx 이퀄 gx의 답이죠. 답이 b는 알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사이값 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봐요. fx에서 우리 사이값 정리는 이 오른쪽 끝을 0으로 만들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맞죠? 구간 왼쪽 끝값, 오른쪽 끝값이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다. 그렇게 하면 사이값 정리가 적용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게 사이값 제대로 해야 되니까 요 특히 차함수 많이 하면 너희들 그냥 논술로 아니더라. 차함수 활용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죠? 두 개의 교점을 하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차함수, 두 개의 차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 이렇게 확인해야겠죠. h에 a의 플러스 구간 왼쪽 끝값 대입을 했을 때 요거의 부호와 그 다음에 구간 오른쪽 끝값 a의 n을 대입을 했을 때 부호, 요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면 되죠. 알겠지? 예, 논술에 있잖아.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그 결론을 보여주는 거야. 가정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자, 이거 이제 한번 보여줘봐요. 제가 거의 틀은 다 잡아줬잖아. 이제 계산이 또 문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하여튼 뭐가 좀 막히잖아요. 막히면 주어진 조건들 보세요. 주어진 조건들 보시고 뭘 해야 되는지만 확인하면 좋겠죠. 자, 결론은 보내요. 뭐냐? 아니? A에 플러스를 집어넣었을 때랑 그 다음에 A에 N을 집어넣었을 때 서로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고. HX 함수는 뭐냐?
무거 함수에서 저 쌍곡선의 일부 함수를 뺀 거야. 맞죠? 식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었지. 여기다가 a의 플러스를 넣어보자. 여기 넣어보자. 얘는 뭐예요? 1 빼기 1이니까 0이 되겠죠? 그죠? 이게 되겠네요. 얘는 a의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얘가 0보다 크겠죠? 그지? 됐죠? a의 플러스 1이 0보다 크니까요. 그 다음 요거 h에 a의 n을 넣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 요식파 이게 뭐지? 얘 이제 이 전체 식의 부호가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보면은 요걸 봐야 돼. 문제에서 주어진 게 얘잖아. 이게 전제되어진 조건이죠. 얘가 이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 부등식인데 이 부등식이 있을 때 이게 성립된다는 거잖아. 이런 부등식이 있을 때 이게 성립된다는 거니까 이 부등식에서 얘의 부호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식에 맞게 한번 변형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에 AN 제곱을 곱해요. 그러면 얘가 딱 나오겠죠, 얘.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이쪽으로 넘겨요. 그림 맞춤,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에다가 루트를 씌워봐요. 루트를 씌워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뭐야? 절대값인데 AN 자체가 또 양수니까 바로 AN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넘기고요. 얘는 이쪽으로 넘겨요.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 봐요.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 식을 만들어 보자. 양변에 뭐를 더하면 돼요? ln에 1 플러스 an을 더하면 되죠. 얘를 양변에 이 부등식의 양변에다가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잘됐는데? 마이너스 얘가 부등식이 뭐가 잘못됐는데 요거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요거 이쪽으로 넘기면 a의 n의 제곱이 a의 n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a의 n의 제곱 마이너스 1 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요거에다 이제 루트를 씌워봐요. 루트 씌워보면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a의 n의 자,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거 좀 넘기죠. 이쪽으로 넘기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의 a의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a의 n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뭐보다 작거나 같으냐면 이쪽으로 넘기니까 마이너스 an보다 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거의 양변에 이제 얘를 더해봐요. 얘를 더해보면 이 식을 얻을 수 있죠. ln의 1 플러스 a의 n 마이너스 루트의 a의 n 플러스 1의 제곱 a의 n의 제곱 마이너스 1 이 ln의 1 플러스 a의 n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이 이런 이유로 뭐보다 작으냐 하면 ln의 1 플러스 a의 n 마이너스 an 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가 보이죠? 제시문 2번 봐봐요. 제시문 2번 1번
제시문 1번 봐요. 제시문 1번 보시면 저 x가 양수이기만 하면 저 부등식이 성립된다고 했으니까 a는 양수잖아요. 따라서 제시문 1번에 의해서 이 식은 항상 용도가 작아요. 됐죠? 그래서 봐요. 이 다음에 멘트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 AN 플러스 1과 AN 이렇게 두 개의 구간에 대해서 이게 양수고 이게 음수니까 따라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이 말을 쓰세요.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H, BN 즉 F의 BN 마이너스 G의 BN 이퀄 0인 BN이 누구 사이에 존재한다? A의 n 플러스 1과 A의 n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요. 등분으로 따져주죠. 등분으로 따져주죠. 이렇게 써주세요. 알았지? 됐죠? 그 다음 2-2번가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에서 뭔가 보여라, 무언가 보여라 라고 했으면 분명히 보이고 증명하고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내용을 그 다음 문제에 활용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 다음 문제에 활용하는 형태가 많거든요. 자, 2-2번 A의 n이 n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A의 n이요. 조금 복잡한데 이거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식의 극한값 구하래요. 알겠죠? 봐요. 이 bn은 요 bn이잖아. 뭐 떠오르는 거 있죠? 이게 이렇게 딱 사이에 끼어 있으면 이거 뭐예요? 샌드위치 정리잖아.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이 나야 되지. 맞죠? 샌드위치 정리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A, N이 이렇게 주었으니까 B는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N 플러스를 집어넣은 거. 그 다음 여기다 N 집어넣은 거. 이게 A의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A의 N이 요거거든요. 됐지? 여기에서 일단 이거의 극한을 구하고 싶으면 이 친구가 어떤 형태의 극한을 가지는지 어떤 값을 가지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될까요? 무한대로 가는지 0으로 가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어떻게 확인이? 여기에서 극한이 안 되는 채공이겠죠? 얼마나 나와? 해봐. 어떻게 나와? 이거 극한치 해봐. 여기. 이제 식 쓰고 극한치 해봐. 어디로 가나요? 극한 취할 때는 항상 극한을 취하고 나면 등호 넣는 거 잊지 말고요. 여기서 등호가 없어도 극한 값에서는 등호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가
그 다음 여기에서 이 극한인데요. 이건 뭐예요? 이 극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요거랑 역수관계 있잖아요. 역수관계. 그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니까 2에 오늘 루트 1 거예요. 루트 1. 2 2분의 1로 쓰면 그러면 상수 곱하기 무한대분의 1이야.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겠죠. 알았지? 그 다음 얘도요. 얘가 어디로 가는겨? 얘도 루트 2로 가겠죠. 2 2분의 1제곱으로 가겠지. 따라서 요 앞에 무한대가 있으니까 무한대 곱하기 상수분의 상수예요. 따라서 이 전체가 0으로 얘도 0으로 가요. 이게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는 걸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앞에 문제에서. 알았죠? 네. 확인을 했어요? 이제 다음 내용. 그 다음 짝짓기 잘해요. 로그 함수의 극한이잖아요. 자 보세요. 이건 뭐 이 영어로 가니까 이거 통째로 영어로 가는 거니까 얘 있잖아 누구예요? 이거 알죠? ln에 1 플러스 x 나누기 x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들어갑니까? 통으로 이런 거잖아. 이거 두 개가 어쨌든 0으로 가는 함 쓰면 되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bn이 0으로 가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ln에 1 플러스 bn 이 친구의 짝은 bn 맞춰주고요. 그러면 없던 bn 갖고 왔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루트 n의 bn. 자, 이 부분은 극한 취하면 1로 갈 거고 이제 이거의 극한값만 나왔습니다. 다시 얘의 극한은 또 샌드위치 정리로 풀어요. 알았죠? 논술에서 극한 중에 샌드위치 정리로 푸는 극한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또 양변에 요거 양변에 이제 얘를 곱합니다. 루트 n을 곱해요. 루트 n의 bn은 누구와 누구 사이냐?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요. 그 다음 얘도 이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극한을 취하면요. 동호가 들어가요. 동호가 들어가고 이때 이 친구는 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어디로 갔어?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2에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가잖아요. 얘는 어차피 1이고 얘가 루트 2분의 1로 가니까 답은 루트 2분의 1. 알겠죠? 네, 답은 루트 2분의 1인데 자 정리해요. 정리하는데 이렇게 답을 했어요. 답은 맞았어요. 근데 점수는 다 못 받아요. 왜 그럴까? 혹시 연대 시험 보려고 하는 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겁나 작게 주고요. 문제는 많이 주고요.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 많이 줍니다. 알겠죠? 특히 연대는 진짜 빠른 시간에 엄청 많이 풀어요. 어쨌든 이 문제에서 우리가 논술을 하는 데서 빠진 게 있어. 빠진 게 뭐가 빠졌을까요? 응? 뭐가 빠졌을까? 저는 못 빠졌거든요. 여기 서술을 안 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문제를 봐봐. 제시문 봐요. 제시문 봐요. 제시문. 이게 쓸데없이 나오는 건 없을 거 아니야. 심심해서 그냥 막 써놓은 건 아닐 거 아니야. 분명히 활용이 되니까 썼을 텐데 제시문 2번은 우리가 활용을 안 했네. 지금 푸는 과정에서 한 번도 활용한 적 없잖아. 맞죠?
얘는 언제 써먹는 거야? 어? 언제 써먹는 거예요? 애초에 이봐 2-1번을 다시 봐. 2-1번 2-1번은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만 이런 부등식이 성립돼요.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 부등식도 깨집니다. 알겠죠? 맞지? 그러면 2-2번을 풀 때 우리가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말하려면 먼저 뭐부터 확인했어야 됩니다. 저 전제 조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했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주어진 n에 관한 식이 이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지 요거부터 확인을 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 알았죠? 이게 논리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게 깨지면 이것도 없는 거니까. 알았죠?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자, 먼저요. 좌변의 값이 이거죠. 1 플러스 a 제곱분의 an n 제곱분의 1 이거요. 얘는 저기 대입을 한번 해봅니다. an이요. 얘가 1 플러스 a 그 다음에 an이 저거잖아요. an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n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n 제곱 요거에 대해서 몇 제곱을 한 거죠? 마이너스 2제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1 플러스에 n 그 다음에 이것도 마이너스 2제곱 해주면 1 플러스 n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좌변식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 우변식 봅시다. 자, 1 플러스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죠. 이게 성립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an 플러스 1제곱분의 1 그럼요. 자, 아까 이 식이죠, 이 식. 저게 a n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에 그 다음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n 플러스 1제곱의 전체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n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이너스 2제곱 하면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에 n 플러스 1제곱 되겠죠. 맞지?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얘를 이거랑 요거랑 이게 우변 좌변인데 우변에서 좌변 뺐을 때 그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확인하면 되잖아. 맞죠? 이 부등식이 성립된다는 거 확인하고 싶으면 그래서 우변에서 좌변을 빼요. 저 식에 즉 a의 n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1에서 그 다음 1 플러스 a의 n 제곱분의 1을 뺍니다. 뺐을 때 결과가 이렇게 되겠죠. 요거 빼는 거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n에 1 플러스 n분의 1에 n제곱 됐죠? 자 여기에서요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항상 제시문을 보세요. 제시문 봐봐. 여기 주어진 거 봐봐. 주어진 내용을 보면 두 번째 게 제시문 두 번째 거 요거잖아요. 요 식이 나오게 해야 되죠. 이렇게 뺐을 때 그러려면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럼 앞에 n을 묶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분리해요. 이런 것들을 그림 맞추기 잘해야 돼. 그 다음 전 이거 이렇게 분리해서 이거랑 갖다 붙였어요. 하고 그 다음 1이랑 곱한 거 이렇게 이 식은요 자, 이 식은 n으로 묶어주면 제 식문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고 그다음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 제10년에서 뭐보다 크나지 뭐보다 크나겠죠? 그지? 그다음 이거는 어때요? 얘도 이거보다 크나겠죠? 왜냐하면 이게 조금이라도 어쨌든 붙어 있으면 양수값이 붙어 있으면 1보다 클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게 0보다 큽니다.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전체 값은 이게 플러스니까요. 전체 값은 0보다 크겠죠. 됐지? 그래서 전제 조건이 확인돼야만 이 부등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혹시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요.